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거 당일 논란이 됐던 투표소들, 그 해당 선관위의 의결서 전문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얼마나 주먹구구였는지 전해드립니다. 정청래 대표 면전에서 정청래 대표 사퇴하라 목소리가 나온 민주당, 그리고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함께 사퇴하자는 목소리가 나온 국민의힘 소식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정민입니다. 오늘 뉴스에는 선관위 사태에 대한 일련의 단독 보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했거나 부족이 예상돼 추가로 투표용지를 준비한 투표소 모두 140곳입니다. 이들을 담당할 49개 구시군 선관위 의결서를 전체 전문을 입수했습니다. 대체 왜 이들은 투표용지를 적게 찍기로 결정했을까? 그 근거가 나와 있었는데요. 딱 한 곳 제외하고는 모두 과거 투표율만을 근거로 이번에도 투표율이 낮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높으니 문제가 생긴 거죠.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 있다 의결서에서 우려한 곳,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백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채널A가 확보한 49개 구시군 선관위 문건 중 강원 화천군 선관위의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 결정안입니다. 축소 인쇄 제한 근거로 두 차례 대통령 선거와 2022년 지방선거, 2024년 총선의 본투표율을 강조하며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본투표율은 38.7%. 근거로 든 지난 선거 투표율을 모두 웃돌았습니다. 완전히 빗나간 겁니다. 경기 김포와 남양주도 마찬가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본투표율을 축소 근거로 넣어놨지만 이번 선거 투표율이 높았습니다. 결국 김포 일부 투표소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시민들이 대기해야 했습니다. 선거 당일 투표용지를 추가 송부한 투표소는 모두 140곳. 이들을 관리하는 49개 구시군 선관위의 축소 결정안을 전문 분석한 결과 이번 선거 투표율이 얼마일지 예측해본 곳은 수원시 권선구 선관위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과거 투표율만 근거로 투표용지를 축소 인쇄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우려를 명시한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서울 송파구와 광진구 선관위는 축소 인쇄를 의결할 때 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과거 선거 투표에만 참고해 투표용지 축소를 결정한 그 과정을 알고 싶어 회의록 요청했더니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네, 의원들의 소신 발언을 저해할 수 있다고요. 궁금한 게 많습니다. 왜 투표율이 낮은 과거 교육감 재선거까지 투표용지 축소 결정 근거로 쓴 이유가요? 이어서 김정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부산 동구 선관위가 작성한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 결정안입니다. 역대 선거 투표율을 감안해 인쇄 매수를 선거인 수의 50%로 축소한다고 돼 있습니다. 참고가 된 선거 목록엔 지난해 4월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투표율도 포함됐습니다. 투표율 21.9%. 지방선거 투표율과는 동떨어질 수밖에 없는 교육감 재선거 과거 투표율이 참고 자료가 된 겁니다. 부산 금정구와 서울 강서구 선관위는 과거 구청장 보궐선거 투표율을 투표용지 축소 근거로 들었습니다.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선거까지 참고 자료로 끌었으니 잘못된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왜 투표용지를 축소했는지 과정이 궁금해 회의록 제출을 요청하자 투표용지가 추가 송부된 투표소를 관할하는 선관위 49곳 모두 거부했습니다. 위원들의 소신 있는 발언을 저해하거나 심도 있는 안건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회의록조차 공개를 안 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지금 안하무인격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냐. 법원에서도 회의록 비공개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했다며 재차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이 선관위의 부실 관리 끝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개표 결과를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1104명의 유권자 표심이 누락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전북 선관위 사흘이 지난 뒤에야 중앙선관위에 보고했습니다. 왜 늦게 보고를 했냐? 그 이유는 더 기가 막힙니다. 남영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주 완산구 선관위원장이 선글라스를 쓴 채 황급히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성인데 사고 입력 관련해서 어떤 게 원인이라고 보실까요? 지난 3일 전북 교육감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표 1,104명을 누락시킨 게 뒤늦게 밝혀지면서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선거 당일 중화산 1동 투표 사무관은 투표록에 1투표소 대신 3투표소를 썼습니다.
그 결과 3투표소 개표가 2번 반영됐고 1투표소 유권자 1,104명의 표심은 누락됐습니다. 선거 이틀이 지나서야 이 오류를 파악했지만 이미 개표가 마무리돼 수정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전북선관위는 뒤늦게 오류를 파악해놓고 사흘 뒤에야 중앙선관위에 보고했습니다. 취재진이 바로 보고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인 3일 밤새서 일했다며 주말이 지난 뒤 월요일에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락을 좌우하지 않는 경미 안건은 규정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오늘까지도 1투표소의 표심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를 누락한 선관위. 뒤늦게 안 것도 모자라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그런데 선거 당일 개표 결과를 잘못 입력한 투표소 또 나왔습니다. 이번엔 경기도 선관위인데 후보의 표수를 반대로 적거나 중복 입력하면서 또 표심이 왜곡됐습니다. 뒤늦게 대국민 사과문을 냈습니다. 박재 기자입니다. 경기도 선관위는 6.3 지방선거 경기도 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개표 결과가 잘못 입력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대국민 사과문을 냈습니다. 경기도 선관위에 따르면 오류가 있었던 곳은 성남시 중원구 금강 이동 제3투표소와 광주시 초월읍 제2투표소입니다. 경기도 교육감은 안민석 후보와 임태희 후보 양자 대결이 펼쳐졌던 곳. 성남시 투표소는 투표용지가 안민석, 임태희 순이었는데 반대로 입력했습니다. 임태희 337표, 안민석 368표로 공표됐지만 정확한 결과는 반대인 임태희 368표, 안민석 337표. 광주시 투표소는 중복 입력돼 임태희 668표, 안민석 582표로 공표했지만 임태희 869표, 안민석 798표로 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개표 결과 두 후보의 순위는 바뀌지 않았지만 1위 안민석 후보와 2위 임태희 후보의 득표수 차이가 47표 줄어들었습니다. 경기도 선관위는 모든 유권자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향후 투 개표 관리 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지만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네, 단독 보도 하나 더 이어갑니다. 어제 법원이 현장 검증 나갔을 때 못 찾은 잠실 투표소 투표용지 보관함, 선관위가 이미 폐기했다고 밝혀서 논란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 투표지 보관 상자가 총 7개였던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중 6개를 누가 폐기했는지를 두고 선관위와 주민센터의 설명이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정윤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 어제 법원의 현장 검증에선 인쇄매수 1,900매라고 적힌 투표용지 보관 상자는 찾지 못했습니다. 원래 이 상자는 모두 7개였습니다. 어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센터에서 상자를 받아 폐기했다고 밝혔는데 송파구 선관위는 나머지 6개를 주민센터가 자체 폐기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건 자체 폐기한 것 같아요. 우리한테 다른 거 장비 반납할 때 하나만 딸려온 것 같으니까. 하지만 주민센터 측은 반박하고 있습니다. 투표소를 치우며 찾은 1개 외에는 보지도 못했다며 자체 폐기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투표용지 보관 상자 6개가 어떻게 폐기됐는지 양측 말이 엇갈리는 겁니다. 이 상자는 지난 5일 투표함 반출 직후 때는 투표소 안에서 여러 개가 있는 게 포착됐습니다. 선관위가 이 상자를 내부 지침에 맞게 폐기했는지도 논란입니다. 지방선거 관리 지침상 선거 물품은 선관위가 직접 회수해 폐기해야 하지만 선관위는 이 상자가 선거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어제 폐기한 상자 개수를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 의도적으로 누락한 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윤아입니다. 경찰이 선관위를 상대로 7곳 동시다발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이 선거 당일 투표용지의 보관 장소, 수량, 잔여 매수 등을 기록해 놓은 자료, 투표 록을 압수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홍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파란색 상자를 든 경찰 수사관들이 사무실 밖으로 나옵니다. 경찰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9시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을 하고 나오는 겁니다. 어떤 자료 중점적으로 보셨어요? 포렌식에 필요한 자료 가지고 나오신 겁니까? 압수수색 대상은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송파, 서초 등 지역 선관위 모두 7곳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10명이 직무유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오늘 경찰은 6.3 지방선거 당일 각 투표소에서 작성한 투표록을 확보했습니다. 투표록은 선거 당일 투표용지 보관 장소, 수량과 잔여 매수 등을 기록해두는 서류인데 강남 선관위에선 126구의 투표록을 압수한 걸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투표록 분석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언제 보고됐고 어떤 대응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오늘 압수수색 대상에는 처음으로 선관위 전산망 서버도 포함됐는데 선관위 직원들의 메신저 기록과 보고 문서 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증거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선관위 인사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홍재입니다. 자, 이 방금 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조사에 나서고 있는 선관위의 진상규명위원회 두 번째 회의가 끝났습니다. 자, 매일 회의를 열겠다는데 오늘 의미 있는 결론이 나왔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이솔 기자, 뭘 좀 밝혀냈습니까? 네, 선관위 진상규명위는 조금 전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 송파구 선관위 직원 채팅방을 전부 확인한 결과 이 혼란이 극심했는데 선관위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송파구 선관위에 추가 교부된 무번호 투표용지도 이전 선거보다 8분의 1 수준인 2,000장만 나눠졌다고 하고요. 그 결과 일련 번호가 없는 투표용지와 인근 투표소 투표용지가 뒤엉켜 유권자들에게 배부됐다고 했습니다. 오늘 선관위 진상규명위 회의는 어제에 이어 두 번째죠. 오후 4시 시작했으니 2시간 반 정도 진행한 겁니다. 위원회는 어제 첫 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 시 대응 매뉴얼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오늘은 선관위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선거 당일 시간대별 대응이 적절했는지 검증했습니다. 제가 위원들을 취재하니 투표용지 수량을 줄인 과정과 투표용지 배부가 지연된 경위를 상당 부분 파악했다는데요. 한 위원은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선관위가 추후 설명이나 수치를 바꾸지 못하게끔 기초조사를 탄탄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가 요구 자료를 모두 제출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열흘 내 진상조사가 가능할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학생들에 이어 이번엔 고등학생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고3 학생들 이번 지방선거 생애 첫 투표를 했지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보면서 교과서로 배웠던 민주주의는 어디에 있냐고 어른들에게 물었습니다. 손지영 기자입니다. 고등학교 교정에 붙은 대자보입니다. 투표 한 장에 무게를 묻는다는 제목으로 학생회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겁니다.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품게 될 것 같고 선거 기관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크게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투표용지 부족과 참정권 침해 사태의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 한 고교의 선언문에는 교과서에서 배운 민주주의는 어디로 갔느냐는 어른들을 향한 질문도 담겼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다 담기지 않은 선거는 공정성이 많이 훼손된 선거라 생각했습니다. 학생회나 동아리 명의로 종이 대자보를 내걸거나 온라인에 시국 선언문을 올린 고등학교는 경기, 부산, 강원, 경북 등지에서 최소 9곳에 이릅니다. 대학가도 어제 18개 대학 총학생회에 이어 오늘도 아주대생 130명이 시국 선언에 나서는 등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청년들의 비판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주영입니다. 자, 여야 원내 지도부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논의하고자 처음 만났습니다. 국정조사까지는 뜻을 모았는데요. 특검 도입엔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다룰 국정조사 실시에 뜻을 모았습니다. 국정조사가 있는데 다행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후반기 원구성이 되기 전에 양당이 국정조사에 합의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다음 주 특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바로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위원 수를 의석 비율대로 하자는 민주당과 동수로 하자는 국민의힘 사이에 이견도 있습니다. 특검 추진도 의견이 갈립니다. 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동시에 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일단 국정조사로 원인을 찾고 특검은 차차 고민해보자는 입장입니다. 정부 여당은 합수본이라는 꼼수를 포기하고 특검을 수용하길 바랍니다. 특검을 하더라도 음모론이 뒤섞인 엉터리 특검으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 등 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재선거 실시와 관련해선 여야 원내 지도부 모두 부정적인 입장으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자, 아는 기자 정치부 남용주 기자 나왔습니다. 남 기자가 지금 이제 성관이 사태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처음부터 취재를 중인데 어때요? 취재를 하다 보면 그 해명이 더 황당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전북 성관이 뭐라 그럽니까? 네, 성관이에 물어볼 때마다 이해하기 힘든 황당한 답변이 좀 많았습니다. 전북 교육감 선거도 마찬가지인데요. 투표소에서 잘못 기입하는 바람에 유권자 1,104명의 표심이 허공으로 사라진 거잖아요. 매우 엄중한 사안인데 중앙선관위에 뒤늦게 보고한 이유 물었더니요. 휴일이라서였습니다. 현행법상 당선인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규정에 없다고요. 보고를 받은 중앙선관위도 이 시스템을 수정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며 아직도 정확한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고요. 오늘에서야 전북 선관위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1,104명, 4시간을 쪼개서 한 표 행사하겠다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당락이 좌우되지 않더라도 선관위가 그토록 강조했던 소중한 한 표인데 민심을 정확히 반영해야 할 선관위가 과연 할 말이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좀 살펴봐야 돼요. 투표용지가 당일에 부족했어요. 그래서 새 투표용지 도입을 할 때 그때 이제 1년 번호가 원래 투표용지에 적혀 있어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수기로 썼어요. 요것도 지금 누락 여부가 지금 불투명합니다. 네, 아직도 사실 상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요, 투표용지는 1년 번호를 부여해 인쇄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1년 번호가 없으면 실제 투표소에서 나간 게 맞는지 아니면 복사본은 아닌지 확인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투표용지가 부족하다 보니 이 1년 번호가 없는 용지가 각 투표소에 나갔었는데요. 투표소에서 수기로 일일이 1년 번호를 적었습니다. 이 1년 번호에 과연 착오가 없을지도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착오가 없는지 물었더니 선관위 모른다고 합니다. 확인해봐야 한다고요. 그런데 투표 후 8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파악이 필요하다는 게 좀 이상하죠. 제가 오늘 이제 저희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는데 투표용지를 이제 축소하기로 결정한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어떻게 했는지 회의록을 달라 그랬더니 그것도 못 준다 그래요. 맞습니다. 선관위의 기본 입장은요. 국민 혼란과 선관위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입니다. 회의록이 공개되면 위원들의 소신 있는 발언을 저해야 한다는 겁니다. 소신 있는 발언이 뭐냐? 이름을 빼고 제출하면 되는 거 아니냐 물었더니 그래도 누군지 특정이 될 수 있고 발언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어서 비공개가 원칙이랍니다.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라도 국민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 기자 남용주 기자였습니다.